언론사들은 또 마감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쏟아내는 그런 기사들을 대부분 다 이제 정리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뿐만 아니고 이런 이란 전쟁의 사회 현상이죠. 그런 전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못 보니까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판을 이루고, 그다음에 뉴스만 보면 마치 이란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전쟁 보도를 하니까 이제 국내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깜빡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뭐 기자들한테 크게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매일매일 마감 시간에 쫓겨 가지고 기사를 메우는 그런 사람들이 전후라든지 맥락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은 완전히 일방적인 형태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협상 카드를 이제 뭐 그냥 울며 겨자식으로 받은 거죠. 받은 상태인데 이란이 이제 만일에 여기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진짜 석기 시대를 만드는 그런 대공격이 감행이 되겠죠. 그러니 그거를 이제 좀 정직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투자 문제까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란은 카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신승리 외에는, 정신승리가 일종의 정신질환인 거죠. 병입니다. 병. 정신병 빼고는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내 언론들이 너무나 이런 것들 등한히 하는 겁니다. 이제 호르무즈 봉쇄도 완전히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카드인 거죠. 그러나 이제 휴정에 동의할 때 이미 호르무즈를 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주워 담으시 전면 폐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은 또 공격할 겁니다. 그런 징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란 혁명수비대가 4월 3일 날 큰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부가 몰살한 것이 이번 전쟁의 쐐기를 박는 사건이었다. 이런데 팍스뉴스를만 다루고 대부분 언론들이 침묵했거든요. 알면서 침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예리한 눈으로 이게 결정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드디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4월 3일 날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출발한 B2 스텔스기가 실은 초대형 벙커버스트 폭발에 의해 가지고 전멸했기 때문에 그냥 협상장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세웠거든요. 이번에 이 양반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협상장에 끌려 나왔다. 그게 표현이 좋겠네요. 끌려 나온 것이 지휘부가 몰살했는데 미국의 어느 언론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그 부분이 전문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4월 3일 날 테헤란 근교에 있는 이런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의 지하 벙커 폭발로 인해 가지고 몰살한 것이 바로 이번 협상장에 기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강력 강세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한 번 정도 더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강력 강세장 열리더라도 또 여러분들 협상이 깨져 가지고 석기 시대를 만들기 위한 진짜 공격이 감행되면 조금 더 조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계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명목상 개방한 겁니다. 그 전쟁 이전에 하루에 한 100척 정도의 선박들이 이제 이동했는데 지금 하루에 3척에서 5척 정도니까 거의 봉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명목상 개방한 것이다. 여기 이제 여기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은 데가 반다르 아바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쾌심섬 QESHIM 여기는 이제 토양 전체 색깔이 붉은색에다가 천연색으로 굉장히 큰 섬이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반다르 아바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배 반다르 아바스의 쾌심섬 배후 도시의 가장 큰 것은 반다르 아바스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통로가 3km 3km 중간에 이제 완충지가 3km죠. 총 9km의 수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길이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지리도 공부를 하고 167km입니다. 가장 좁은 데가 33km 폭이 그리고 항로 넓이는 들어오는 데 3.2km 나가는 데 3.2km 중앙 분리가 3.2km 그럼 한 9.6km 정도 되는 거죠. 세계 석유량의 20% LNG의 20%가 이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협의 전체 폭은 약 33km이나 가장 좁은 데가 실제 거대 이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운항 경로는 편도 양방향 각각 3km 내외로 매우 좁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과거에 제가 역사를 좀 다룰 때 그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역사 공부를 해놓으니까 대항해 시대 훗날 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대항해 시대 이후에 많은 그 역사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 이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여름 항공모함처럼 버티고 있는 캐심섬은 캐심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왕국.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항해 시대 이전에도 굉장히 교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왕국이 상당히 여러분들 교역을 통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그다음에 1507년에 포르투갈 제국이 점령해 가지고 요새를 만들고 호르무즈 요새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요새를 1580년 스페인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한 60년 정도 지배한 거죠. 그다음에 영국이 1622년부터 19세기 영국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란 네덜란드가 19세기 17세기 중반에 잠시 지배하고 그다음에 1820년부터 1971년에 영국 해군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물러날 때 여기에 중요한 섬들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으로부터 빼앗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왕국 시대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교역 중계지였습니다. 중계지였는데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명목상 개방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교통량은 전쟁 발발하기 이전에 5% 수준입니다. 5% 수준이고 이거를 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해야 되고 그치?
그게 중지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지금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산을 풀어줘야 우리가 협상장에 앉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게 실질적으로 뭐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이란이 휴전을 위반한 거죠. 완전하고 자유로운 개방을 허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2주간 휴전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의 한시적 휴전 합의에 따라 해번 부분 가동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닫혀 있다. 3척에서 5척 정도로. 그리고 수로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전 승인 절차를 강제하고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서 한 척당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연극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으로 지불해라. 그래서 어제도 제가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17세기 이후에 항해 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아주 극악한 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부분적으로 인도양을 제패할 때 배를 납포하거나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지배하면서 대개 이제 그렇게 해양 운송의 자유, 공해상의 여러분들 자유가 허용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그런 휴전을 조건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조건 없는 완전 개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나 200만 달러를 받는다는 일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완전히 한 깡패가 나타나가 여러분들 공해를 점령해 가지고 척당 200만 달러를 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명목상의 개방에 머물고 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해협 개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결정될 건데 여차하면은 개방 합의가 결렬되면은 미국이 휴전협정 일정에 관계없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 같다. 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란 당국이 이번 협상에서 정신 못 차리면은 2주간의 관계없이 진짜 이란이 석기 시대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이 장비를 속속 정원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항공기 여러분들 기록 같은 걸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준비만 해놓고 뺐는데 여차하면은 그 방송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 전쟁에서 뭐 거의 최고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는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모토를 확실히 이름 걸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학습하는 겁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 세계의 정치 지정학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한했던 지리학도 보고 그다음에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도 보고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지만 여기 쾌심섬이 있고 그다음에 배후도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반다르 아바스입니다.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이제 이란 원유의 90% 정도를 수출하는 곳이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카르크 섬입니다. 그다음 그 바로 밑에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여기 이라크하고 이 접견의 해변 지역이 이란의 대표적인 석유화학지대입니다. 석유화학지대이기 때문에 만일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석기시대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하게 되면은 이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를 때릴 것이고 이 일대에 여러분들 직결되어 있는 석유화학 단지가 지금 대부분이 운항이 안 됩니다. 가동이. 이 부분을 더 세게 때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거쳐 가지고 유럽을 가고 아시아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이 주도했던 대항해 시대 때도 거점으로 이런 가장 먼저 인도의 필적이 비슷한 시기에 점령했던 데가 호르무즈 쾌심 왕국입니다. 포르투갈 여러분들 맨 처음에 대항해 시대가 개막되자마자 지배했던 데가 1507년도에 쾌심 왕국을 이런 지배가 포르투갈이 운송로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야 그다음에 유럽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장 여기에 생명선이 달린 그런 국가가 중국, 인디아, 인도, 일본, 한국입니다. 물동량이 상당 부분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시죠. 이게 통과하는 물동량의 70에서 80% 정도 원유와 LNG가 되게 아시아 국가에 가는 겁니다. 중국, 일본, 인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개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원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이 원유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2천만 배럴 정도입니다. 2천만 배럴.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LNG가 여러분들 일평균 3천만 입방메타죠. 입방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2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유와 LNG의 20%가 통과하고 그곳이 가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3척에서 5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그 경우를 비교하게 되면 가동률이 3에서 5%니까 거의 봉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은 확고합니다. 완전 자유 통행 Complete Free Passage가 휴전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4월 8일 날 휴전의 수락문을 보게 되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영어표현은 subject to죠. 무슨 조건 하에서 휴전에 2주간 휴전에 동의한다. 미국 하루 사용 원유가 2천만 배럴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루 사는 것이 2천만 배를 쓰구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 10일 오전 6시 8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동부시간 기준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약 그러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휴전 조건과 달리 부분적인 개방 거의 봉쇄 상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다음 메시지입니다. 4월 10일 오전 7시 29분 그전에 6시 8분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1시간 20분 후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일에 매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doing a very poor job이네. 누군가는 이것을 불명예스럽다고까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은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서구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볼 수 있죠. 합의, 계약, 어그리먼트 그걸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렇게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이란 전쟁에 놀랍게도 2주 휴전을 받아들일 때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Complete Immediate Safe Opening. 그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본인은 2주 동안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 조건으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들 공격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요즘에는 이제 미국을 떠나가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항공기를 전부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종합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확실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상황이 그렇게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란은 왜 여러분들 그냥 화통하게 이름 다 개방하면 되는데 지금 저렇게 주춤거릴까? 이란이 레바논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무력 세력이 이란이 40여 년 동안 집중기로 키운 플락시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괴멸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라크에도 이런 거의 괴멸 상태고 후티도 힘을 못 쓰고 이제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약 15만 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10만 명으로 여러분들 구성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가 대리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 헤즈볼라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포기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인 겁니다. 이란은 우리는 레바논의 우리 편인 헤즈볼라를 포기할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협상에 응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2주 가기 전에 진짜 석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인텔리전스 인사이드라는 그런 매체에서 이란이 이런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이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레바논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을 즉시 중지해야 된다. 이란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잠재적 회담 참여 여부가 모든 전선에서 휴전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약속에 달려 있다고 신호를 보냈다. 지금 제이 디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미
파키스탄으로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기추가 주목되는 거죠. 이란 의회 지도부는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중단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갈등 고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들이 마치 성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이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게 되면은 진짜 이란은 스키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이제 강행할지 아니면 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입장을 필요가는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 이제 미국의 뉴스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스를. 미국의 뉴스는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간에 대단히 그런 친이란 행보, 그러니까 이란의 정보전에 기초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수위를 좀 조절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미국이 이번 협상을 여러분들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좀 적당하게 레바논을 때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런 톱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투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이란 전쟁 휴전을 무산시키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죠.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런 발사하게 되면은 북부에 10초에 15초에 떨어지는데 그게 10만 명이 상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아지지 박사가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하니까 테헤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지지 박사의 전황 분석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란은 현재 심각한 레바논 딜레마에 빠져 있다. 헤즈볼라를 포기하고 협상을 해서 이란이 이런 구제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헤즈볼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것인가 그러면 석기 시대를 맞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은 당연히 사람이 의리가 있지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역시 이란 내부 문제에 정통하니까 아주 깊숙하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고민, 고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했네요. 지금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직후에 이스라엘 레바논을 맹폭하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곤란할 것 같아요. 이란은 이번 휴전이 중동 전체에 적용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공격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생존이 관련된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불만들이 털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란의 딜레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란의 강경파는 사람이 의리가 있지 헤즈볼라를 보호해야지 무슨 이야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위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전쟁이 그냥 지긋지긋하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경제난 때문에 강경 지휘층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형제인 헤즈볼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보복하면 국민이 화를 낼 것이고 참으면 충성파들이 등을 돌리니까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던 겁니다. 또한 이제 헤즈볼라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 내의 대리 세력들이
이란은 위급할 때 우리를 버리는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헤즈볼라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란은 중동 내부에서 패권 추구의 상당 부분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란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들 죄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서 세계 경제를 여러분들 볼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국가관은 확실히 써 있는 거죠. 그냥 국가관은 내 정치 생명을 위해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스라엘이 잘 막아내고 미사일 한 방 맞으면 거기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목줄을 죄면서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들 공격을 접도록 그러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레바논 남부를 때려 가지고 이스라엘은 진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조지두고 먼저 한마디로 10분 안에 이런 100몇 발을 때려 가지고 200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응?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과 북한은 힘이 붙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이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데 뭐 편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공격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에 여기에 여러분들 10만 명 정도의 헤즈볼라가 몇십 년 동안 이란의 여러분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15만 발 정도 이런 미사일 들어온 별거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이스라엘인 입장에서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서 이런 미사일을 쏴 제낄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300발에서 500발 정도의 미사일하고 로켓이 발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10만 명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에. 그렇게 해서 단거리 로켓만 해도 15만 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이 수천 발을 갖고 있고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북부에는 10초에 15초 안에 도착하고 텔아비브에는 2분 안에 도착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내 언론들이 좀 다뤄야 되는 거죠. 반이스라엘 분위기만 고장을 하지 말고. 그지? 이란은 현재 중요한 우군인 레바논 헤즈볼라 포기 여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포기하는 것은 중동 패권 추구를 포기하는 뜻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선뜻 응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냐? 협상을 이제 두 가지 조건 이란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레바논 폭격 중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은 협상장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협상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핵 포기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이런 이란의 협상팀들이 이 립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분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팀 구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협상 의제를 둘러싸고 이란 내부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중심한 강경파하고 실무 온건파가 다투는 분열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란 속식동을 인용해 가지고 이란 고위 관리들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협상 대표단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디는 이번 회담에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파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뒤에 사람들을 온건파라고 볼 수 있죠.
앞에 이란 혁명 수비대를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히디는 국가 최고안전보장의 사무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로를 협상당에 포함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재 협상당 멤버들은 조가드르가 전략적 협상을 수행하기는 경험이 부족했다 해서 합류에 반대하고 있고, 바히디와 이란 혁명수비대 우주군 사령관은 이번 협상의장에서 절대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분열이 생기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두 가지의 레드라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이런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영토 내에서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기존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을 국외로 즉각 반출하여 폐기해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된 게 이 60% 이상의 450g 이상 정도 이런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스판 핵 여러분들 연구센터 지하실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기가 초대형 벙커버스트를 좀 터뜨려 가지고 매몰시켰지 않습니까? 매몰시켰으니까 지금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입구를 전부 다 강화 콘크리트로 다 막는 겁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지 않도록. 그게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겁니다. 비장의 무기. 이걸 여러분들 두 번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역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중동 내의 대리 세력에 대한 무기 이전과 지원을 완전히 멈춰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레드라인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직이면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의견을 여러분 댓글에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강조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은 이번에 이런 다시 발발합니다. 다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은 이게 여러분 레드라인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0일 날 오전 6시 28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런 자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는 겁니다. 뭔가 하니까 이란 will never have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뉴클리어 웨폰 나오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란이 석기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글 남기신 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네요. 이거는 이제 다시 보시죠. 이 보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고 부정확한 편집위원회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내가 이란에 성급한 승리를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승리가 맞으며 전혀 성급한 것이 아닙니다. 전황을 보는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과 많이 다른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와해된 상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선전전, 이란의 심리전, 이란의 이름들 정보전에 서구의 언론들이 프로파간다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 덕분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곧 이란의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느 쪽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뻥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뻥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볼 겁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주가가 여러분들 좀 오르겠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늘 그렇듯이 자신들의 할 말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데는 빠르지만 자신들이 틀렸을 때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틀립니다.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황이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협상장에 왜 나왔냐, 그냥 끌려 나온 겁니다. 본인들이 자발적 나온 게 아니고 4월 3일이 이런 결정타였습니다. 그냥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벙커에서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팍스뉴스 빼고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의 MBC, CBC 뭐 이런 데 하나도 보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외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게 결정적인 한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휘부가 붕괴하면서 그냥 기어 나왔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내용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승리한 건데 그래도 완전히 부시기가 좀 그거 하니까 시간을 좀 준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대리세력 지원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교랑교각을 때리는 겁니다. 발전소를 때리는 겁니다. 20년 30년 후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랍어를 쓰시는 분입니다. 아랍어로 남긴 것을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휴전은 가짜임이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전투에서 그러하듯이 전열을 가다듬고 재배치하며 재무장하거나 대열을 정비하기엔 전사들의 일시적인 휴식일 뿐입니다.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주도 가기 전에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번에 진짜 때릴 때는 여러분들 진짜 크게 때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주일 안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전략적인 국제 해상 통로를 통제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담은 합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합의도 이번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합의는 사산된 채 태어났고 누구도 이란 정권이 현재의 형태를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격기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곧 이란의 하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추측이 아니고 대서양을 여러분들 넘어가는 공군기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협상이 여러분들 결렬될 것을 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 그냥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아랍어를 쓰시는 분이 글을 쓴 내용은 계속해서 사건을 추적해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란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시간을 사고 있다. 이거를 이슬람 예루살렘 안보와 외교 예루살렘 센터에 있는 분이 글을 쓰셨네요. 이란은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탈출해서 이런들 해외에서 반체제 운동하고 있는 분이 한 이야기가 그냥 정권 자체가 거짓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과 조작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그 자체라는 거죠. 정권 자체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예루살렘 안보 외교센터의 댄 다이크 박사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한번 저는 다음에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조작하고 통제력을 가시하고 있고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협상 국면은 대화가 아니고 군사 전략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끌기다. 그래서 권력 자체가 전체주의가 되면 전부가 조작입니다. 권력 자체가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 당국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이번에 이런 협상에 기어 나온 겁니다. 기어서. 임시 휴전은 절대 없다. 임시 휴전은 그렇게 주장해왔고 호르무즈 개방은 절대 없다. 두 가지 다 포기해야 된 것은 기어서 나온 겁니다. 왜 기어서 나왔냐. 지휘체계가 괴멸된 겁니다. 이거를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설정한 이란 전쟁의 내러티브 이야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건을 팍스뉴스 빼고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한 겁니다. 진짜 하나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월 3일 날 있었던 이란 혁명수비대 헤드쿼터 본부 지하 펑크 여러분들 방크버스터 투입 사건을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전황을 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제까지 임시 휴전 불가, 어제까지 호르무즈 해협 절대 불가 그 두 가지를 왜 이름 덜썩 잡았겠습니까? 협상장에 끌려 나온 겁니다. 협상장에 기어 나온 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4월 3일 날 벙커버스터를 투입한 겁니다.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전부 다. 그거를 이란 당국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불리한 뉴스니까 입을 다물겠지만 서구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입을 다무는 겁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 본인들이 해온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막상막하처럼 모두 다 기사를 맞춰 썼는데 그거가 되면 여러분들 기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역시 지네바 연구원이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헤즈볼라의 몰락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과 일치합니다. 헤즈볼라의 종말은 레반트와 걸프 지역에서 혁명적 프로젝트로 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과 동의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휘 계통이 말살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3일 사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전부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강경파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의 협상장에 이란 당국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협상장이 왜 나왔지? 정상적인 사고 같으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왔지? 갑자기 이런 개가 천선했냐? 그게 아니고 4월 3일 날 이란 지도부가 괴멸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훨씬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의 코멘트는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한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된 거다. 왜? 지휘부가 전체 오블리트레이티드 괴멸되어 버림에 따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why 협상이 진행되게 된 그게 근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본인들의 내러티브 본인들의 서사에 맞지 않는 사건들을 전부 다 은폐시키거나 과소 축소 조정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가장 큰 겁니다. B2 폭격기가
4월 3일 날 때린 것이. 그래서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복습을 하고 제가 지난번 두 번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약간 틀렸던 거,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란 상공에서 피격된 2명의 여러분들 공군 조종사와 무기 체계 장교를 추적하는 그걸 보는 것을 입수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면은 4월 3일은 조종사 구출작전은 3월 19일 전후고 4월 3일은 미국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 선전자산을 놓친 부분에 너무나 열받아 가지고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4월 3일 날 그 정보를 여러분들 미군 당국이 입수한 겁니다. 3월 29일 날 조종사 1명과 무기체계 장교 대령을 분명히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걸 다 놓쳐가지고 개망신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군 지휘관 회의를 방가에서 개최한 겁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들 미국에 입수한 겁니다. 그 정보를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지하 벙커 B2 벙커버스터 2와 이란이 협상장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던 결정적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건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전체 여러분들 전쟁 상황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럼 이 4월 3일 왜 몰렸냐, 왜 함께 모였냐, 전군 지휘관 회의를 왜 했냐. 전군 지휘관 회의는 미국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군 지휘관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지휘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핵심 계통 지휘관이 몰살해버린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이게 미국 중부사령부의 부사령관인 쿠퍼 제독 이름들 지시를 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심리적 공포감이 지배를 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방카까지 이름들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전쟁 끌게 되면은 정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이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4월 3일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본인들도. 미국이 2차 3차 정밀 폭격을 가하게 되면 정권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승자가 아니고 본인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죽게 일보 직전에 목숨을 잠시 연장해 줄 건데 지금도 뻥을 치는 겁니다. 완전히 이름 사라진 겁니다. 그냥 협상해야 그래도 정권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협상은 해야 협상장이 나가야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수십 명이 죽었는지 수백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여러분들 분기분수령이었던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스트라이크 이글기의 추락 및 조종사 구출 작전이 있었고 이거에 여러분들 완전히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전군 지휘관 회의가 4월 3일 날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도 대단하지만 놀라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CNN이나 ABC나 뉴욕타임스가 일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악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악해진 것 같습니다. 이걸 한 군데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당연히 미국이 보도 안 하니까 여러분 조선일보도 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이 뭐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완전히 물을 먹은 겁니다. 3월 29일에 조종사 추격 사건은 미국이 4월 3일 B2 폭격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도화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이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여러분들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가지고 전군 지휘가 내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정보를 여러분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날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4월 3일이 여러분 이름이 나오네요. 햄 오브 갓, 신의 오퍼레이션 햄 오브 갓을 실천한 겁니다. 오퍼레이션 햄 오브 갓. 테헤란 인근 산악지대 지하 80m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 통합지휘본부,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뇌부 및 저항의 축 연락관들이 모여서 대규모 보복작전을 모의 중이나 확전적 첩수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18시간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하는 휴민터 첩자가 있었겠죠.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햄 오브 갓, 영어 표현은 오퍼레이션 햄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겠죠. 13.6톤짜리 여러분들 3만 파운드 벙커버스를 여러 개 때린 겁니다. 3만 파운드 여러분들 벙커버스를 여러 개 때려 가지고 함몰시켜버린 겁니다. 함몰. 이거 보시죠. 지하본부의 환기문 입구를 때린 것이 아니고 본부 바로 윗지점의 지질학적 취약점을 타격해서 에너지 전파 효과를 극대화하고 1번기 타격 이후에 2번기가 잔해 및 균열 지점에 추가를 타격을 가해서 지하벙커의 생존 가능성을 0%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큰 뉴스인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40년 연구 경력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영혼이 좀 맑은 편이죠. 이런저런 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변별 능력이 상당히 여러분들 괜찮은 편입니다. 기사의 경중을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결정적 사건이었구나.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때린 방법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 조사 들어가게 되면 본부에 어디를 때립니까?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 여러분 정보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군사적 대응 수단이 사라진 이란 정권을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기어 나온 겁니다. 그냥 지금 죽을래 아니면 그냥 목숨은 연명할래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기어서 나온 겁니다. 이란은 수십 년이 걸릴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란이 전쟁을 복구하는데 수십 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느끼도 괜찮습니다. 세계 여름 최고급 정보를 가장 선별해서 정직한 전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분 가운데 물론 한국에서는 톱일 것이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려면은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사심이 없는지 이런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전문가 중에 누가 진짜 정직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지를. 여기 보시죠.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추천한 겁니다. 탁월한 전쟁 평가서입니다. 엑셀런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엑셀런트라고. 영국의 여러분들 군인 출신인 리차드 캠프 5세가 비교적 여러분 영국에서도 이런 텔레그래프지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 보도를 추천한 겁니다. 텔레그래프, 영국의 텔레그래프, 가디언은 좀 좌파 쪽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테이크 이란 데케이드니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전쟁 주류 언론들의 보도처럼 막상막하가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게임인 겁니다.
이제 언제 죽일 것인가만 남은 겁니다. 리차드 캠프 영국의 여러분들 리차드 캠프 전직 영국군 대령 군사 전문가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러분들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합동 공세로 인해 이란 정권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사실상 와해된 겁니다. 이란은 주권을 위협받는 수준의 항복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맹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압박 아래 이란은 핵심 요구사항을 포기하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분쟁의 완전한 종결하기보다도 이란의 무력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방공망, 지휘체계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과거 우호적이던 주변국들조차 적으로 돌아서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더 이상 지역 내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직 영국의 군인이 여러분들 판단한 이란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워낙 많이 때려가지고 이스라엘에 5천 군데 때리고 미국이 15,000군데를 때린 겁니다. 토탈 전국에 2만 개를 때린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 폐쇄 철회, 제재 해제 및 배상금 요구 등 기존의 강경 노선을 버리고 사실상 항복했습니다. 군사 지도부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공군력 방공기가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정도 전부 다 함몰시켜버렸습니다. 나탄즈 핵개발센터가 여러분들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석유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시설과 항만 등이 거의 다 가동 중단됐습니다. 카타르, UAE 등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프 국가들이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정권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잔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국민적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공세적 능력이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중동 내 주요 위협국 국가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은 이란 정권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휴전은 분쟁의 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때릴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명분이 더 축적해 가지고 트럼프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완전히 죽여놓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란 지휘부와 군사 지도부는 말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직접 공격할 배짱을 가진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리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해군과 공군은 전멸했습니다. 방위산업도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치하에 이런 매몰된 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석유화학 단계의 85%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글의 결론이 이 전쟁이 재개되든 아니든 이 정권이 유지되든 아니든 지금까지 이란의 공격 능력이 가진 손상의 상당 부분은 수십 년이 지나야만 완전히 복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승리를 떠들겠지만 그들의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지역적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의 장기적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이란 정권은 올해 초보다 훨씬 더 큰 도전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전쟁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한국 언론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맑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거친 은행 이면에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력이 약하게 되면은 트럼프를 좋아하기 힘든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한 현재의 모습, 역대 미국 대통령과의 비교, 다른 교역국가들이나 동맹국가의 관계 이런 맥락들을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그렇듯이 사실과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멀리하고 트럼프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를 읽지 못하면 한국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판하게 되면 그 비용은 대단히 가혹한 겁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진실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딴 게 없고 도널드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꼭 만나야 여러분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이해하는 방법은 트럼프가 숙고에서 내놓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란 인물이 누군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의 메시지가 두 개가 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 역사상 AI가 활용된 첫 전쟁인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팔란티아 테크놀로지스는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적들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이 이런 15,000군데를 이런 때리는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똘똘해가 이런 팔란티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팔란티어가 대단한 회사란 것을 대통령이 이름 공인해 준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1시간 전에 주가 오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설정 리셋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셋, 동맹국가의 리셋, 주식시장의 리셋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니까 영혼이 막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 거짓말하네 공갈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진짜 강세장이 계속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드 모스트 파워풀 리셋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리셋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마음을 읽으면은 주식시장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판도가 바뀐 겁니다. AI가 전쟁의 이런 관역을 모두 다 설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인간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압도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고율이 훨씬 인간 운전자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지능이 뭐죠 인공지능에 압도당한 시대가 된 것을 전쟁에서 이런 직접 시연한 것이 이번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이런 방송을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간의 치열한 이런 연구 작업을 해온 사람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최고의 이런 전문가들 가운데 가장 진수만을 보고 본인의 경험을 대해서 이런 해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찌라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한국 문제를 전혀 안 다루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타락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한국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려면은 우리가 황새가 될 수는 없지만 뱁새하고 황새 정도 중간은 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은 황새 가까이 황새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황새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황새 마음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올렸는가 하면 이걸 올린 겁니다. 대통령은 글을 쓰는 이런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 내리는 것을 이것저것 고주할 미주할 이런 다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정치인이고 이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인용한 겁니다. Just News에 중국 관련된 글을 인용했는데 이게 뭔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고 생각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래 세상을 어떻게 할 건지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완전히 리셋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리셋하겠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떠오른 겁니다.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글이 저스트 뉴스에 나온 스티브 리처드라는 분의 글인데 이란 베네수엘라 개입 이후에 중국의 수익성 높은 제재 석유 수입 체계를 뒤엎어버린 트럼프. 그래 네가 진짜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아네. 그걸 그린 겁니다. 중국은 수년간 경제성장과 전략 비축유 확보를 위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산유국들로부터 막대한 할인을 받아 석유를 착취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 불로소득의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목이 확장되고 시야가 여러분들 넓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반 트럼프 노선이나 반미 노선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이란의 핵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중동의 중국인 이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의 핵심 내용이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로부터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연간 최대 150억 달러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치적 개입으로 이 꿀맛 같은 구조가 붕괴됐습니다.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로 인해서 중국은 이제 수입 석유의 20% 이상을 비싼 정상 가격으로 시장 가격으로 지불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비축한 10억 배럴의 석유 중 상당수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밀수입한 석유였지만 이제는 공급망 자체를 와싱턴이 통제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에너지 취약점을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를 틀어진 겁니다. 달러, 에너지, AI입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정세를 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훨씬 더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전쟁이 여름 한참 돼서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기술주를 계속 팔 때 야 이렇게 쌀 때 기술주 좀 사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무임승차가 종료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무임승차를 여러분들 깨버린 겁니다. 중국은 전체 수입 석유의 20% 이상을 시장 가격으로 이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석유 공급 채널을 미국이 장악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 흐름을 와싱턴의 적수인 트럼프가 장악한 겁니다. 그동안 밀수입을 통해 가지고 제재를 피하는 밀수입을 통해 중국이 120억 불에 150억 불 정도를 지금 이득을 봐온 겁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이 후원하던 유조선단 활동이 미국 개입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명목상 동맹했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자 중국은 결국 이란의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할인 혜택이 없는 시장 가격으로 원유와 LNG를 사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에너지 취약성을 이용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휴전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 마음인데 진짜 여러분들 귀신같이 알았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지네버 리브와 연구원이 계속 여러분 논문으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린 겁니다. 예.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적 계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유 공급처를 전부 다 틀어진 겁니다. 이번에 협상장기는 박차고 나가게 되면은 2주든 2주 전이든 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때릴 겁니다. 과거 중국이 가격을 결정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미국이 통제하는 시장가로 석유를 사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로 해서 중국은 1년에 120억 불에 150억 불 정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는 중국의 해외 에너지 의존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이 같은 에너지 취약점을 무역협상의 결정적인 지렛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강경파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할 사람인 겁니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만든 정보를 받아서 많은 기사들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국내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 기사가 전부 다 정신병자가 쓴 정보전 기사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지네버 리브와 연구원이 올린 짧은 커멘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굉장히 깊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자들의 반신화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기이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설령 자신들이 땅속 깊은 구덩이 속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입으로 승리를 떠들 자들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을 패배시키고자 하는 누구라도 전장에 단순히 그들을 압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강경파가 사용하는 수사적 표현, 레토릭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또한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저게 프로파간다 수단이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란 정권은 환상 속에 살며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현실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확신으로 변하고 지지자의 눈에는 패배가 승리로 둔갑하는 일종의 정신적 감정입니다. 정신질환인 거죠. 정신질환을 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네버 리브와 연구원 허드슨 연구원이 여러분들 남긴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정신병 환자들의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죽도록 기사를 써나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한 분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긴 겁니다. 종교적 체제, 운동 그리고 민병대 그들의 교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들에게 소속되거나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불사하는 제로 상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역량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병자를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 분이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의 이름 글을 읽고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니까 이 정신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물어보니까 상세하게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런 정신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집단에 대해서 과장된 우월감을 느끼지만 내면에는 그 정체성이 위협받을까 극도로 불안해한 상태를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현실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집단의 존재 가치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자아 이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곧 승리할 것이다. 그런 개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집단적 나르시시즘.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방어기제. 프로이드와 안나 프로이트가 정의한 방어기제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부정입니다. 전장에서의 패배라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이나 영적 시험이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기제니까 그게 정신질환인 겁니다. 거의 그냥 돈 겁니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쓴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서구의 많은 언론들이 반신화적 메시아적 콤플렉스 알라신이 도와줄 거다. 알라신이 박살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혁명수비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선교와 고난을 통한 최후의 승리란 종교적 서사입니다. 7세기의 카르발라 전투의 비극적 서사를 현대 전장에 대입해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신성한 승리의 전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군사적 타격은 이들의 신념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에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정신병 환자들이니까. 인지적 종결 욕구와 에코 체인버.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인지적 종결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명쾌한 우리의 승리라는 결론을 내려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들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가 여러분들 이란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정오심 적개심이라는 것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 현상을 밝히거나 폭로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 적개심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북한의 적개심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한국의 여러분들 좌파가 갖고 있는 적개심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겠죠. 이란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보수 농격으로 여러분들 팍스뉴스 앵커로 날렸던 터크 칼슨이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인 아칸스 주지사를 지냈던 하카비가 본인과 인터뷰에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이 생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가.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은 당연히 이란이 이런 생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겠죠. 끝까지 여러분들 2시간 넘은 인터뷰 중에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정오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오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오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로지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이렇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지만 인간이 본래 그런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터커 칼슨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올린 여러분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이 이건 모양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마음이 2020년 터커 칼슨하고 여러분 지금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점점 어물하게 여러분들 바뀌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기 표지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내면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오심과 적개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네타냐후가 베이루트에서 테러를 감행했다. 네타냐후가 자위권을 행사해 가지고 자위권을 행사해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레바논이 용인하는 헤즈볼라 여러분들 잡기 위해 가지고 베이루트에서 여러분들 포격도 가하고 하는데 그게 본인한테 테러로 보이는 겁니다. 테러로. 그런데 본인은 이게 옳다고 믿는 겁니다. 본인 생각은 이스라엘은 이런 생존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보시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얼굴을 자주 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점 여러분들 그렇게 험악해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보네요. 그지? 테헤란의 터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커 칼슨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죠.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터커 칼슨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오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멸돼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정신병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대통령이 올린 글을 읽고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코멘트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적대감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적대감을. 본인들이 여러분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나오도록 할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살아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적대감과 정오심이 힘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왜 터커 칼슨이나 메건 켈리나 캔디스 오웨스나 알렉스 존스가 수년 동안 나를 공격해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운 겁니다. 그냥 트럼프를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 했으라도 이러면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낮은 지능입니다. 인간이 겁납니다. 여러분 보셨죠? 나이 들었으면 죽기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후손들이 고행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 겁니다.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어떤 대상을 미워하면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며 본인들도 알고 가족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압니다. 그들의 과거와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텔레비전에 쫓겨났고 쇼를 잃었으며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초대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친놈들이고 트러블 메이커들이며 저렴한 홍보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삼류 팟캐스트를 하며 클릭 좀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그들의 견해는 마가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터커 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은 정오심이 눈이 가리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마가는 내 의견에 동의하며 최근 CNN에서 트럼프에 대해 100%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폭스뉴스에 해고될 때 망가졌던 터커 칼슨 같은 바보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결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그 유명한 로지 오도네일 뿐이라는 질문을 비열하게 던졌던 매그 켈린 혹은 프랑스 연부인을 남자라고 비난한 미친 캔디스 오에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부인은 남자가 아니면 진행 중인 소송에 승소해서 많은 돈을 받아내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 프랑스 영부인은 캔디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비교조차 안 됩니다. 또는 샌디 후크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가족들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다 전 재산을 날린 파산자 알렉스 존스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 전문가란 자들은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제 가짜뉴스 CNN과 망해가는 뉴욕타임스 같은 극자 언론들이 그들을 생전처음으로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가 아닙니다. 그저 마가에 기생하는 패배자들 뿐입니다. 정직하게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 터커 칼슨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좋은 사진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여러분들 X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얼굴입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혼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죠 하는 거죠. 어물한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이런 정오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말마다 독설과 가시가 점점 지지자들이 줄어드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나는 언제든 원할 때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전화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세계와 국가 정세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몇 번 거절당하면 그들은 마조리 반역자 브라운처럼 비열하게 변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마가는 승리에 관한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핫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정오심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이죠. 나는 적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적의를 가진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죠. 이 이야기를 읽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 이야기를 읽고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이 자기 논평을 한 겁니다. 적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렬한 건지 이렇게 논평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읽고 저는 이전에 반유대주의가 단순히 의견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와 그의 약혼녀가 냉혹하게 살해당했고 분명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혹은 단순히 유대인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미국인들에 대해 내뱉는 그 지독하고 본능적인 정오가 얼마나 심각한 주장인지를 말입니다. 권력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쟁취한 사람들은 권력의 치부나 권력의 정통성 문제를 파헤치는 식자나 언론인들을 반드시 뭡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러면 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입을 다물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죽일 수 없으면 감방에 쳐넣는 겁니다. 감방에 쳐넣고 나서 이러면 오랫동안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를 착히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인간의 정오심이라는 것은
그냥 옳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오는 그들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죽을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는 그 광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오심은 진심입니다. 설령 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논리적인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오심에 굴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정념의 노예입니다. 뭐 놀리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헷가닥 하면은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관뚜껑에 여러분들 못이 박히는 순간까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영화를 위해서. 인간이 가진 정오심은 제거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적대감은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오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감옥에 그냥 죽어라 그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이름들 딴말하는 놈들도 다 잡아다가 다 집어넣어 이러면 다 죽일 거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는 거죠. 터크 칼슨은 뭐 인기가 그냥 폭락합니다. 인기가. 터크 칼슨의 공화당 내 지지율이 그야말로 수직 낙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선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화당원 투표에서 터크 칼슨에 대한 호감도가 54%였는데 2024년 3월에 지금 7%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란이 카드가 없습니다. 이란이 쓸 게 없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심을 얻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런들 호르무즈를 가지고 전 세계에 공갈치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카드가 없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협상당의 거의 총대장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자기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협상장에 가는 전제 조건이 하나는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하지 말고 동결된 자산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리바프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레바논에서 여러분들 전쟁 종식하고 이스라엘이 때리지 말고 이란 동결 자산 해제라 그래야 우리가 협상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겁니다. 뻥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협상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인간들 봐라. 누가 뭐 갖고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신 글이 4월 11일 날 오전 1시 28분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못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칼리파프 국회의장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협상 거부하면 그들도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이란인들은 국제 수로를 이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단기적인 갈취를 일삼는 것 외에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협상장에 온 폼을 잡는 국회의장하고 외무장관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이유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두 명이 있어야 이런 협상하기가 좋으니까 살려둔 것이고
여차하면 그들도 다 죽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폰이 카드가 있냐 이야기야. 그러니까 They have no card. 당신들 카드가 있냐 카드가 없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카드가 없는 거죠. 카드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지금 없는 겁니다. 카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금세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을 고위직들 이러면 이스라엘 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그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걸 알려졌습니다. 보도 한번 드렸죠. 죽이려면 금세 죽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란은 카드가 아무것도 없죠. 일단 돈이 없습니다. 이란 경제는 고사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란 내부의 젊은 층과 시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서방의 부품 차단으로 인해 정밀 무기를 보충한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벌기만 가지고 이런 군사력이 확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전도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어져 버린 거 모든 게. 핵무기는 다 이제 묻힌 겁니다. 개발하려면 여러분들 파고 고농축 우라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다시 또 때릴 테니까 시간을 끌며 핵 개발을 완료할 경우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예방적 타격 명분만 강화해 줄 것입니다. 카드가 없는 거죠. 카드가. 그래서 볼만합니다. 협상에 여러분들 응하지 않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다음번은 석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협상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상품화해 돈을 받아내려 하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고 군사적 자산은 다 소진되었고 외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대들면 이제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거죠. 이 전쟁보 이게 여러분들 보도가 지금 석기 시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어졌는데 투자 문제도 좀 다루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오늘 투자 방송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잘 이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아주 강력한 재무적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화 자산보다도 달러화 자산을 투자하는 건데 그럼 이제 시장 판세를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잘 여러분이 소화하셔 가지고 투자는 여러분 좋은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팔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전제 조건이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르는 거죠. 그것도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고